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배울 내용은 미적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배울 건데, 물론 우리가 수투를 배우는 학생들은 미분적분은 약간 들어갔지만 미적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완전 어렵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투에서 일반적으로 다항함수의 미분과 이런 걸 배웠다면 좀 이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극함수 이런 게 좀 다항에 들어오는 것 뿐이지, 어차피 공식만 외워주면 기본적인 되고요. 또 공식 없이 기본 개념으로 가지고 응용되는 문제도 풀 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중에서 제일 처음에 수열의 극한을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극한은 사실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만 연속해서 선생님하고 다뤘거든요. 근데 수열의 극한은 조금 약간만 다른 문제입니다. 수의 나열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면 수열, 함수가 아니죠. 수열도 지금 수렴과 수렴, 발산이죠. 이 두 개를 구별하면 돼요. 자, 그런데 함수의 극한과 가장 큰 차이점은 함수는 x를 a로 보내든지 0으로 보내든지 양의 무한대 보내든지 음의 무한대 보내든지, 근데 수의 나열에서는 항상 수열이기 때문에 n을 무한대로 보였을 때 얘가 어디로 가는지가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an이라고 하면 fx가 아니죠, 그죠? 수열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an을 쓰고 있습니다. 이 뭐냐? 이 수의 나열은 a1, a2, a3 쭉 갔을 때, 쭉 가게 됐을 때 얘가 끝까지 가면 어디로 가겠느냐? 이 말을 말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알파로 가까이 간다, 이러면 극각값이 한 개 존재한다, 이러면 수렴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발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어렵진 않죠. 예를 들어 볼까요, 선생님하고? 만약에 AA라는 수열이를 적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2분의 1, 예를 들어 3분의 2, 4분의 3 이렇게 쭉 가는 거다. 그럼 예측을 해봅시다.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번째는 n 더하기 1분의 1일 때 2, 2일 때 3이겠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쭉 가면 어디로 가겠느냐? 이 생각하면 돼요. 쭉 가면 직관적으로 어디로 갈까요? 이 두 개는 1차이밖에 안 내요. 쭉 보낸다 하더라도 어디 가까이 간다? 그렇죠. 1에 가까이 간다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리미트 n은 무한대 갈 때 n은 1로 간다. 수렴이죠, 수렴. 이해되십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bn을 쌤이 만들어 볼게요. bn이 있습니다. bn이 있을 때, 가정했을 때 마이너스 1, 2분의 1, 자, 마이너스 3분의 1, 또 4분의 1로 간다 치죠. 이래 가면 n번째 항은 어찌 될까요?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고 있죠. 예. 그런데 얘를 다른 말로 하면은 1분의 마이너스로 생각하면 돼요. 1, 2, 3, 4. 얘는 n이네, n. 맞죠? 하지만 분자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홀수일 때는 음수, 그죠? 짝수일 때는 양수. 그럼 이건 뭐예요? 물어보면 헷갈릴 수 있는 게, 그때 우리가 수투에서 좀 배웠겠지만 발산되는 건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를 많이 공부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걸 많이 헷갈려합니다. 진동. 먼저 진동을 생각할 때 폰 진동처럼 우 왔다 갔다, 이거면 진동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무조건 수렴이 아닌 거에서 출발해야 돼요. 수렴은 뭐냐? 극각값이 한 개 간다는 거 있으면 일단은 진동은 아닌 거거든요. 얘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보세요. 한번 선생님 그려볼게요. 이게 만약에 n이에요, n. 이게 bn이라 가정할게요. n이 1일 때 얘가, 자, 얘가 b1이거든요. b1, b2, b3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수의 나열이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1일 때는 마이너스 1일 거예요. 자, 2일 때는 2예요. 2일 때는 2분의 1이죠. 이쪽이 2분의 1로 올라갔죠. 3일 때는 또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자, 4일 때는 4분의 1이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가까이 가는 값이 보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왔다 갔다 하면, 보이면 어떻게? 그렇죠. 0에 가까이지겠죠. 이거는 진동이 아니라는 거죠. 가까이 가는 값이 생겼잖아요. 처음에 분명히 수렴 값이 먼저 된다, 수렴이 아니면 발산을 생각을 해서 진동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리미트 n이 무한대에 갈 때 이 bn은 말이죠,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를 발산한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수열의 수렴과 발산. 뭐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볼 때 우리는 발산을 배웠고 수렴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볼 때 머릿속에 개념만 잘 잡으면 돼요. 방금 수렴 발산 했잖아요. 그 개념을 볼 때, 자, 이런 게 나왔다 칩시다. 자, 이게 이렇게 중괄호로 치면 이게 수열이거든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 수렴 발산을 조사해 볼까요? 1일 때는 1, 2일 때는 2분의 1, 3일 때는 3분의 1, 4일 때는 4분의 1, 5일 때는 5분의 1. 쭉 가면 분모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0이 가까이 가죠. 그러면 이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 간다 하면 n분의 1은 0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수렴이에요, 수렴. 수렴이고 그 극한값은 0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이런 거는요, n 플러스 1이다. 자, 1 보내면 2, 2 보내면 3, 3 보내면 4.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얘는 발산입니다, 발산. 그렇죠? 굳이 말한다 발산에서도 양이 무한대로 가겠죠.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번. 자, 마이너스 2n 더하기 1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도 되지만, 그래프 쭉 그리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죠? 1이면 마이너스 1, 2이면 마이너스 3 쭉쭉쭉 내려가잖아요. 엄청 작아질 겁니다. 이것도 음의 무한대죠. 이것도 발산입니다, 발산. 자, 이런 거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삼각 함수 비슷하게 나오면 헷갈려. 코사인 아시겠죠? n파이. 자, 해볼게요. 수의 나름입니다. 1 넣었을 때는, 제대로 1 넣었을 때는. 코사인 파이고요. 2 넣었을 때는 코사인 2파이. 3 넣었을 때는 코사인 3파이.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자, 삼각함수는 주의 함수입니다. 코사인, 우리 그래프 뭐, 아십니까? 코사인 그래프 그랬죠? 그래프는 뭐,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치고요. 삼각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적어볼게요. 코사인 파이. 얘가 파이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예. 그럼 얘 마이너스 1이고요. 코사인 2파이는 돌아왔죠? 위로 갔죠? 1입니다. 코사인 3파이 다시 마이너스 1. 코사인 4파이 1.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대표적으로 진동이 되는 예입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로 가네요. 짝수일 때는 1로 가네요. 극한값이 있네요. 뭐라고 했죠? 극한값은 오로지 한 개 존재해야 됩니다. 두 개, 마이너스 1,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수렴이 아니고 진동입니다. 진동. 발산 일종이죠. 그러니까 수렴되는 건 지금 얘밖에 없네요. 아시겠죠? 네, 구별됩니다. 이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수투에서도 마찬가지로 함수의 극한값의 어떤 성질들이 있었는데 수열도 그대로 됩니다. 어떤 게 되냐면 뭐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만 조심하면 된댔죠. 어떻게? 나누기만 분모가 0이 아닌 것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거는 안 적었고요. 이것만 적어볼게요. 수의 나일인데 수열인데 자, bn분의 an이에요.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an이 알파이고 수렴한다는 말이죠.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bn이 베타라는 말을 줄 겁니다. 수렴할 때라는 말입니다. 이때 얘를 리미트 n이 무한대 가고 자, 여기가 따로따로 풀어서 말이죠. bn이 되고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n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베타블 알파를 적을 수 있느냐? 선생님 뭐 했습니까? 이거 필수 조건이 뭐라 했습니까? 여기 필수 조건이. 그렇죠. 분모가 0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분모가 0이 안 될 때는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곱하기, 더하기, 빼기는 분모를 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습니다. 얘만 조심하면 돼요. 예. 자, 얘만 조심하면 되고 함수의 극한을 배웠을 때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하는 거. 예. 똑같아.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인수분해 하든지 유리하든지. 그렇죠? 그리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루트가 있으면 유리하고 아니면 최고창을 묶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극한의 성질 나올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수렴한다고 또 줍니다. 문제에서 자, 수렴한다는 말을 줄 겁니다. 수렴한다 했습니다. 수렴한 두 수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an 더하기 bn 얘가 4가 되고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an 곱하기 bn이 3이 된다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an 제곱과 bn 제곱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적진 않았지만 수투에서는 다 적었거든요. 곱하기 더하기 다 분배치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식은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4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수렴한다 가정하면 얘는 알파 베타는 3이잖아요. 그럼 물어본 건 뭡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요. 마치 꼬생공식 풀듯이
맞죠? 이렇게 해서 풀면 끝나는 문제죠. 이걸 알면 중학교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넣어볼까요?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16 마이너스 6은 10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수렴하니까. 아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주면 선생님들이 점수를 가져가라고 보통 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문제는 최고창 계수 비교하면 되거든요. 자,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n 세제곱 더하기 3n 제곱 마이너스 6 분의 2n 세제곱 마이너스 4n 더하기 5다. 자, 보시겠습니다. 위에가 분자 3차, 밑에 3차죠. 그럼 선생님이 뭐 했냐면 이렇게 수렴한 데서 최고창 계수 맞죠? 기억납니까? 2로 수렴합니다. 정석대로 풀면 n 세제곱을 약분해주면 돼요. 네, 분모 최고차 n 세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정석대로 풀라면 1 더하기 n분의 3 마이너스 n 세제곱분의 6 분의 2 마이너스 n 제곱분의 4 더하기 n 세제곱분의 5가 되거든요. 근데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 가면 다 0이 되니까 얘만 남을 거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2라고 적으면 돼요. 처음부터 2라고 적으면 틀릴 게 없다 이거죠. 2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 갑니다. 무한대 2 마이너스 n분의 n 세제곱이에요. 자, 이제는 차수 같지 않습니다. 차수 같지 않죠. 그때 얘기했듯이 한 번 더 적어보면 여기가 보면 분모 분자 차수 비교해 줍니다. 분자랑 분모의 차수가 같으면 수렴했죠. 그렇죠. 최고차의 개수의 비로 수렴했습니다. 수렴인데 이제는 누가 이겼냐면 분자의 차수가 3차니까 분모보다 이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투에서 배운 내용 비슷하게 함수의 극한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 발산할 겁니다. 발산. 양이 무한대 가든지 음이 무한대 가든지. 그거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놈이 양수네. 그럼 이놈이 이기니까 양이 무한대 가겠다. 이러면 바로 틀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보세요. 밑에 음수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분모 최고차는 1차이기 때문에 나눠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 가면 n분의 2 마이너스 1분의 n 제곱이죠. 자, 0을 갈 겁니다. 얘가 양이 무한대지만 밑에 뭐가 있다? 음수가 붙어 있네요. 그래서 얘는 음이 무한대 가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분모 봐야 됩니다. 분모. 맞죠? 자, 3번 이런 문제 나왔다. 리미트 n이 무한대 간다. 무한대 갔을 때 n제곱 마이너스 3n 더하기 4 분의 5n 더하기 1이 있다. 자, 이제는 이 분자가 분모한테 졌습니다. 그러면 0으로 한대죠. 얘가 훨씬 빨리 변할 거 아닙니까? 얘가 변화를 못 따라가죠. 얘는 무조건 0이죠. n제곱 나누면 이해됩니다. n제곱 나누면 1 마이너스 n분의 3 더하기니까 이게 한번 해볼게요. 1 마이너스 n분의 3 더하기 n제곱분의 4 분의 n분의 5 더하기 n제곱분의 1인데 0 되는 거 다 해볼게요. 0, 0, 0, 0 1분의 0 그냥 0인 거죠.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항상 틀릴 수 있는 게 뭐 있죠? 유리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 갑니다. 수의 난리이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도 오히려 쉬울 수 있는 건 n을 마이너스 무한대 버리면 됩니다. 그런 거 안 나올 거 아닙니까? 함수에서는 그렇게 나왔을 때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했었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n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n 분의 n 얘도 보면 얘가 2차처럼 보이지만 루트가 있기 때문에 1차입니다. 그리고 양이 무한대 가기 때문에 얘가 나온다는 건 음수 버리고 이렇게 n 나오면 됩니다. 얘는 얘한테 차수가 안 되죠.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얘가 만약에 여기가 앞에 9n제곱이 있다. 그러면 루트 9는 3이니까 3분의 1. 지금 1n제곱이잖아요. 1분의 1. 그냥 1 적으면 되는 겁니다. 수렴하죠? 어렵지 않죠? 뭐 이거는 크게 선생님 볼 때 어려운 문제는 없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 이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풀 때는 약간 어떤 응용 문제라든지 이렇게 n 바로 안 주고 n제곱이랑 n세제곱을 섞여서 푸는 문제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미적분에서 이제는 우리가 몇 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그냥 n에 관한 식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n을
변형시켜서 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몇 개 다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n제곱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쭉 갑니다. 자, 그럼 분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리 배운 것을 해야 돼요. 이거 시그마 공식이잖아. 맞죠? K를 1부터 n까지 합의 공식 아니면 등차수를 풀어도 되고 어차피 이 공식이 이게 2분의 n의 n 더하기 1로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찌 되냐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n제곱분의 2분의 n의 n 더하기 1이죠. 번분수잖아요. 번분수 알죠? 얘가 1분의 1이니까 이게 분모, 이게 분자입니다. 그럼 어찌 됩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2n 제곱분의 n의 n 더하기 1이다. 자, 여기 2차, 위에 2차, 최고차항 계수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로 수렴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이런 식이 나옵니다. 또 n에 관한 식을 안 주고 스스로 풀어보라는 거죠. 1-2분의 1, 1-3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1-n분의 1까지 보낸 다음에 이 전체에 또 제곱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1 플러스 2 플러스 n이랍니다. 그러니까 n에 관한 식을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요. 자, 그럼 풀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1 빼기 2분의 1, 2분의 1이죠. 1 빼기 3분의 1, 그렇죠. 3분의 2. 그러면 1 빼기 4분의 1은 그렇죠. 4분의 3 이런 식으로 규칙성이 생길 겁니다. 이러면 n분의 n-1이죠. 여기에 제곱이고 얘는 그냥 똑같은 공식이죠. 2분의 n의 n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럼 얘 봅시다. 이렇게 계속 규칙이 약분되겠죠. 그럼 n분의 1을 제곱하네요. 그럼 결국 어찌 됩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n분의 1을 제곱하니까 n제곱분의 1이 나오고요. 얘는 2분의 n 더하기 1입니다. 똑같죠? 요 2차 최고차항 2분의 1. 그래서 얘도 2분의 1로 되겠네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n에 관한 식을 안 줘서 여러분들 변형시켜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또 미정계수법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정해지 않은 미정계수법, 그러니까 계수를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잖아요. 자, 분모가 3n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분자는 an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2로 수렴했다네요. 분모는 몇 차입니까? 1차입니다. 분자는 2차처럼 보이는데 분모가 1차인데 분자 2차다. 그럼 양의 무한대는 음의 무한대 가죠. 수렴할 수도 없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 A가 사실은 0이라는 거죠. 1차분의 1차가 수렴하거든요. 그리고 얘가 보세요. 수렴값은 3분의 B로 갈 겁니다. 그러면 3분의 B가 쉽게 말해서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B는 6이라 생각하면 되고 N은 0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암산도 가능해요. 아시겠죠? 크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는 A 더하기 B를 구해라 했으니까 6 더하기 0이니까 6만 풀면 되는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도 한 번씩 나옵니다. 차수 비교. 분모랑 분자랑 차수가 같을 때만 수렴한다. 이 말이죠. 자, 또 어떤 유형이 나올 수 있느냐? 유형을 다 잡아보겠습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자,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 같습니다. 그러면 루트 n 더하기 3 마이너스 루트 n입니다. 얘도 보면요. 우리가 수트에서도 비슷하게 했거든요. 선생님은 얘가 숫자만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0으로 수렴할 겁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3이든 300이든 3000이든 3만이든 아주 큰 수 3조로 하더라도 어차피 유래해보면 위에는 이 수만 남거든요. 근데 분모는 n이기 때문에 계속 팽창하고 커지고 있습니다. 해볼까요? 자, 얘가 있으면 그대로 n 더하기 3 마이너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플러스를 곱해주죠. 플러스를 적어주고 밑에 똑같이 1이니까 여기다가 1은 생략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분모 보겠습니다. 분모는 그대로고 분자는 루트 날라갑니다. n 더하기 3 마이너스 n이 됩니다. 분모는 루트 n 더하기 3 플러스 루트 n이 되죠. 그러니까 분자는 상수, 이 수가 그대로 오잖아요. 맞죠? 그리고 분모는 커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0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2번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얘는 조금 복잡해 보이니까 위로 적을게요. 2번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루트 n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n 분의 루트
n 더하기 2 마이너스 루트 n 더하기 1이 있습니다. 자, 얘는 가만 보면은 n 빼기 n 어려워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분모 부자 모두 있는데 유리화를 하는데 유리화 순서만 조금 조심하시면 됩니다. 곱하기는 교환되듯이 순서만 좀 조심하면 돼요. 얘를 할 때는 당연히 얘를 그대로 하겠죠. n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n을 하는데 얘 적은 거 바로 위에 적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유리화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n 더하기 2 더하기 n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여기 한 거 서로 똑같이 나눠 적습니다. 여기 적은 거 여기 적을 거고 얘도 적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느냐? 루트 n 더하기 2 더하기 n 더하기 1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입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순서를 조심해라는 이유는 얘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루트를 벗겨내고 얘도 얘를 먼저 한 다음에 루트를 벗겨낸다는 겁니다. 순서가 이걸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럼 해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얘는 루트 날아가니까 n 더하기 1 마이너스 n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대로 있겠죠. 루트 n 더하기 2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n 더하기 1. 자, 갈로 조심해야겠네요. 이것도 갈로 치줘야겠죠. 얘만 곱해주는 게 아니니까 위에는 n 더하기 2 마이너스 가로 조심합시다. n 더하기 1 가로 치주고 뒤에 그대로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입니다. 순서 지켜야 되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n 날라갑니다. n 날라갑니다. 자, 차수 보세요. 루트 n, 루트 n, 루트 n, 루트 n. 여기도요. 루트 n 상수는 무시해도 되거든요. 신경 쓰지 말라 했잖아요. 루트 n, 루트 n, 2루트 n입니다. 2루트 n. 자, 2루트 n이고 위에도 루트 n, 루트 n 무시하고 2루트 n입니다. 그럼 여기 뭐 있습니까? 1이 있고 여기도 뭐 있습니까? 2 빼기 1이죠. 그럼 약분하면 그냥 이거 1입니다. 1. 이것도 수렴했네요. 아시겠죠? 자,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10n 제곱 마이너스 n 세제곱이 있습니다. 자, 쉽게 풀면 n이 무한대 갈 때 2차보다는 3차이기 때문에 얘의 부호로 따라갑니다. 음의 무한대 간다는 말이죠. 근데 얘를 만약 정석대로 한다. 그러면 최고창으로 묶는 게 좋아요. 최고창은 n 세제곱이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n 세제곱 묶어보면 얘는 n분의 10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0이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로 갈 건데 음수 곱했다? 그래서 음의 무한대다. 이렇게. 간단하죠? 이거는 발산이죠. 발산. 맞죠? 그러면 몇 가지 더 선생님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나왔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다.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다. 자, 문제가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루트에 n제곱 더하기 an 마이너스 루트에 n제곱 더하기 1입니다. 얘가 3으로 갔답니다. 3으로.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똑같죠? 유리화하면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루트 n제곱 더하기 an 마이너스 an입니다. n제곱 더하기 1 여기에 똑같이 곱합니다. 루트 n제곱 더하기 an 플러스 n제곱 더하기 1 분모 1이었으니까 얘 그대로 오겠죠. 밑에 거 n제곱 더하기 an 플러스 n제곱 더하기 1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위에 분자 봅시다. 루트 날라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n제곱 더하기 an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입니다. 이 분자고 분모는 그대로 있다고 가정합시다. 생각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물론 리미트 있고요. 보세요. 날라갔습니다. 분자는 1차죠. 근데 분모도 보세요. 이 분모예요. 분모. 얘 무시해도 됩니다. 요 1차입니다. 나오면 n 두 개 다음 2n입니다. 즉 뭐냐? 이렇게 수렴한다는 거죠. 차수가 같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렵지 않게 2분의 a가 3 되는 거 아시겠죠? 따라서 a는 뭐가 됩니까? 6 되는 겁니다. 6. 이해되죠?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수열 an이라고 가정하십시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수열 an이 대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2an 더하기 1 분의 an 더하기 5가 3으로 갔다고 가정합니다.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a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구해랍니다. 다른 건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 값을 먼저 준 다음에 이 a는 물어본 겁니다. 저 어떻게 놓으면 될까요? 어떻게 놓으면 될까요? 선생님의 입장 이게 수렴한다고 가정하고 알파라 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원래는 뭐 정석이나 이런 데는 뭐 답지는 이걸 비해로 묶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이렇게 알파 둬도 되는 이유가 수렴한다고 가정하면 다 이게 되거든요. 그럼 이 넣으면 이 알파 더하기 1분의 알파 더하기 5가 3이다. 이 푸는 게 제일 빨라요.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그럼 알파 더하기 5는 6알파 더하기 3이다. 5알파는 2다. 알파는 5분의 2다. 네. 그럼 답이 5분의 2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엄청 간단하게 풀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an이 뭐 주어지든 아니면 n에 관한 식이 주어지든 아니면 안 주어져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으로 이용해서 n의 식을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 푸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미적분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하고 극한의 대소관계도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